오늘은 초보셀러가 일본 아마존에서 망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마존 일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아마존 중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틈새 시장이 있고 비용 면에서 좀 저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고객에 대한 그 시장 조사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시면 준비 없는 시작으로 1,000만 원을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레드오션보다 무서운 아주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파파고 수준의 발번역 이렇게 썼죠. 번역이 아닌 현지화의 부재. 일본 고객들은 매우 정교하고 깐깐합니다. 번역기 특유의 어색한 문장을 발견한 순간 제품은 저가형 중국산 이미지로 전락합니다. 대표님들이 아주 공을 들여서 AI든 직접 사진을 찍든 이미지를 만들고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잘 만들었는데 번역이나 문장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 일본 고객들은 바로 이탈하거나 이 제품의 그 아주 싸구려 중국산 이미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정서와 구매 심리를 건드리는 카피라이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 SEO의 무지. 일본 사람들은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 3가지를 섞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영어도 쓰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은어도 쓰듯이 일본 사람들 또한 표준말도 있고 지방 은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섞어서 아마존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도 검색 패턴에 따라 노출량이 아주 많이 수십 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정에 빠진 키워드라고 제가 했는데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하면 노출은 0에 가깝게 되고 현지인들이 실제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는 살아있는 키워드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아마존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진을 갉아먹는 수수료 이렇게 해놨는데요. 카테고리 수수료가 8에서 15%입니다. 일부 카테고리는 8%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FBA 보관 및 배송. 우리가 제품을 아마존 일본 창고에 입고를 하게 되면 배송을 직접 아마존이 하고 C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FBA 수수료라고 하고 항목별로 상이하다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부피 무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위주로 상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에서 가깝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일본 창고에 넣어야 되고 일본 택배비가 한국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 및 수입세, 비용 구조의 핵심. 우리가 일본에 있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소량을 보내게 되면 관세하고 수입세가 상황에 따라서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관세 및 수입세도 충분히 비용 구조에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넷 프로핏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레버뉴,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죠. 그 다음에 COGS, 그 다음에 shipping, 배송비, 그 다음에 아마존피, 텍스, 세금, ADS, 광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우리가 원가, 그 다음에 배송, 아마존 수수료, 세금, 그 다음에 광고, 수익 계산기 없이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도박과 같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익이 바로 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일본식 디테일 무시. 일본 고객은 포장 박스의 작은 찌그러짐 하나로도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그 문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땡큐 카드라고 해서 감사 카드를 넣는다 그러면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S 응대의 정중함, 매뉴얼의 가독성, 패키지의 견고함, 이 모든 것을 갖춰지지 않게 되면 일본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품질은 기본이고 이런 디테일에 아주 꼼꼼히 따지시고 이 디테일이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감에 의존하는 상품 소싱. 우리가 주관적 판단으로 내가 보기에 예쁘다,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소싱을 하셔서 아마존 일본에 상품 등록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부재, 시장 규모, 경쟁사 매출 추이, 시즌성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은 소싱은 악성 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누락, 최소 물량으로 시장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오늘 적었고요. 실패하는 셀러, 성공하는 셀러, 상세 페이지, 실패하는 초보셀러, 팝하고 번역 후 복사 붙여넣기, 성공하는 상위셀러, 원어민 검수 및 현지화 카피라이팅. 물론 원어민 검수를 꼭 하면 좋지만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카피라이팅이나 그 다음에 요새는 AI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원어민 검수에 거의 버금가는 카피라이팅과 검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파고가 뭐 전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파파고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문장, 그 키워드, 이게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키워드 전략에서는 상위권 셀러 키워드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기반을 해서 롱테일 키워드를 발굴해야 됩니다. 보통 그 메인 키워드는 항상 광고비나 검색 조회수는 많지만 광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롱테일 키워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고 관리인데요. 초기 대량 사입해서 결정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테스트 판매라고 해서 뭐 50개, 100개 정도, 뭐 아니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물량을 증대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S 대응인데요. 번역기로 단답형으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일본 정서에 맞춰서 극존칭, 매뉴얼 응대, 그러니까 템플릿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도 반말, 그 다음에 존칭, 높임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응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존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과 시장성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현지화, 일본인 눈높이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미국 아마존과 일본 아마존이 장단점이 있지만 이 상세 페이지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소량 입고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시고, 네 번째는 광고 확장인데 효율적인 광고 및 집행, 순위 최적화. 처음에는 광고를 무지 높게 비딩 값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루에 10,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오토 광고, 수동 광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1, 2, 3단계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비용 누구보다도 아껴 드릴 수 있게 제가 정보를 또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망하는 이유를 알면 성공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아마존은 제일 시장이 크고 반면에 또 제일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어렵다는 게 비용이 들어서도 어렵고 테크닉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 전에부터 AI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리스팅을 AI로 다 합니다. 아마존 내에 AI로 할 수 있는 툴도 있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아마존 재팬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